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이 살며시 웃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쁘게 살아오신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이제는 조금 여유도 생기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셨을 텐데요. 그 시간 속에서 즐거움이란 게 꼭 대단하고 특별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걸 오늘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작고 평범한 순간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웃음, 소소한 기쁨,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대단한 행복만을 쫓으며 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아주 작고 평범한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숨어있는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삶의 진짜 맛이 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먹었던 군고구마 한 개,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장독대에 쪄낸 고구마에서 나는 김냄새, 친구와 마주 앉아 두런두런 나누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고 생각날 때마다 따뜻해지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긴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고 따뜻한 이야기들, 어르신들 마음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소소한 기쁨들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직 바깥이 조용하고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그 고요한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는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이 아닐까요? 젊었을 땐 정신없이 출근 준비하느라 혹은 가족들 챙기느라 느끼지 못했던 그 고요한 아침의 공기가 요즘은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시는지요. 전기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내 마시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베란다 창을 열어놓고 바람을 맞으며 숨을 깊이 들이쉬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 구석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숨구멍 같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갈 때도 즐거움은 숨어 있습니다. 나가면서 고른 모자 하나, 양말 색깔 하나에도 기분이 달라지고 마스크를 쓰고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는 동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괜히 하루 종일 마음에 남습니다. 채소를 고르면서 어떤 게 더 싱싱한지 눈으로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오늘 저녁에 뭘 해먹을까 고민하는 그 시간도 작지만 소중한 하루의 일부가 되어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리는 새소리, 할머니 둘이 앉아 이야기 나누는 벤치 풍경, 느릿하게 지나가는 강아지 산책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됩니다. 또한 집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올 때의 그 설렘도 빼놓을 수 없지요. 특히나 예전에 많이 듣던 가요나 트로트, 드라마 주제가 같은 곡들이 나올 땐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머리를 하고 다녔지 하며 속으로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하고 아직도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걸 느끼면 괜히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 흥얼거리며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기도 하고 노래 끝날 때 라디오 DJ가 들려주는 따뜻한 멘트에 괜히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지요. 그 어떤 고급 음악회보다 더 감미롭고 마음이 편안한 시간이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 중 하나는 바로 식사 시간이에요. 물론 혼자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정성을 들여 밥상을 차려내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김치 하나, 된장국 하나, 계란 하나라도 깔끔하게 담아내면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참 예뻐요. 예전처럼 큰 상을 차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간단한 도시락처럼 차려서 예쁜 접시에 담아보는 것도 하루의 기분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다 손주가 남기고 간 편지 한 장을 옆에 꺼내놓고 읽거나 창밖의 풍경을 보며 천천히 밥을 씹다 보면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건 손주나 자식들과의 소소한 연락이지요. 하루에 한 번 전화가 오거나 사진 한 장이 도착하거나 잘 지내세요? 라는 톡 하나가 와도 그게 그렇게 반갑고 기분 좋고 괜히 웃음이 나는 일이 됩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보내준 동영상, 웃긴 짤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걸 다른 친구 어르신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웃기도 하죠. 이거 봤어? 우리 손주가 보낸 거야 하며 자랑하는 그 웃음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도 참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TV보다도 더 다양한 영상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찾아볼 수 있어서 마치 세상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법, 간단한 운동법, 과거의 영화나 드라마 다시 보기, 건강정보, 시 낭송까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건 어르신들에게 아주 큰 자유이자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함께 웃고 우는 걸 보면서 공감이 되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거나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도 삶의 큰 활력소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가게, 간판이나 포스터도 이제는 천천히 들여다보게 되고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는 걸 보면서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하게 되고 담장 너머 들리는 고양이 소리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그 모든 작은 것들이 내 하루를 채워주는 친구가 됩니다. 또 하나의 소소한 즐거움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요즘은 뜨개질, 색칠 공부, 퍼즐 맞추기, 낱말 퀴즈 같은 간단하면서도 집중을 요하는 활동들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직접 만든 목도리를 손주에게 선물하거나 퍼즐을 완성해서 액자에 걸어보면 그 성취감이 결코 작지 않아요. 손이 바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은 잡생각도 줄이고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편지나 일기를 쓰는 것도 큰 기쁨이 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지만 여전히 종이에 글을 쓰는 감성은 특별하지요. 오늘 본 풍경, 지난 추억, 손주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스스로에게 쓰는 따뜻한 편지 한 장은 마음을 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직접 글을 쓰면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참 잘 살아왔구나. 이제는 나를 더 아껴줘야지 하는 생각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소소한 즐거움이란 것은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나 혼자만 멈춰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날에도 내가 내 삶의 작은 장면들을 소중히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는다면 그 하루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웃을 일이 별로 없는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이고 당신의 하루는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소소한 기쁨을 두려워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작은 일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마음이 깊고 따뜻하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의 하루에 오늘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당신의 곁에 머물고 있는 그 소소한 즐거움들을 소중히 바라봐 주시길 바라요. 그 속엔 분명히 웃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삶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미소 하나라도 선물할 수 있었기를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고 따뜻한 나날이 이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